국내 코로나19 확산세 갈수록 거세지고 있죠. 이런 가운데 신규 확진자 수가 2,700명대 후반을 보였습니다. 네, 향후 1, 2주 동안 확진자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방역 당국이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김경우 인제대 서울백병원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어제 그제 계속해서 3,000명대도 보였고요. 2,000명대 후반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휴가철은 끝난 상황인데 이번 추석 연휴에 이동이 많아서 그런지 이거 왜 이렇게 확진자가 많아졌다고 보세요? 네, 일단 그 주간 평균 신규 확진자 수도 지난주 9월 셋째 주 비해서 12.8% 증가한 양상으로 보이고 있고 네. 또 그것이 연휴 검사 건수 감소 효과 때문에 또 몰려서 3,000명 이상 발생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다음 주가 더 많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것들을 지금 우려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 거죠? 아마도 지금 확진되신 분들이 이미 접촉이 일어나고 이제 감염이 되신 분들이 이제 무증상기에 잠복기를 거쳐서 증상이 나타나고 이럴 때까지 한 3, 4일 정도 걸리는데 네. 아마 또 그런 분들이 본인이 자기도 모르게 또 전파를 시키고 특히 이제 감염 경로를 모르기 때문에 증상이 생겨서 검사를 받아서 양상을 받았을 때는 이미 많은 분들을 접촉하신 다음에 전파가 일어난 다음에 확진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지금 방역망 관리 분율도 계속 좀 좋지 않기 때문에 격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확진자 접촉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우려가 되고 있고요. 또 그런 분들이 이제 직장이나 학교로 이제 본격적으로 복귀하게 되면은 무증상 시기에 또 지역사회에 많은 감염 전파가 일어날 것이 지금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지금 추세대로 12.8%만 증가해도 다음 주에는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2,600명 이상, 18% 정도 잡으면 3,600명 정도.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약간만의 증가만 더 늘어난다고 해도 몇백 명 단위로 큰 차이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추석 연휴 이후 2주 뒤인 다음 주 추위가 아무래도 더 걱정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또 다가올 10월에는 개천절 또 한글날 연휴가 있기 때문에 이번 4차 대유행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속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새로운 거리두기안이 이제 발표가 될 텐데 여기 어떻게 좀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는지요? 네, 지금 확진자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접종자 중심으로 8, 90%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일부 이제 돌파 감염자도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도 이제 또 전체 전 국민 접종 완료율이 또 증가하고 있고 오늘 기준 한 45%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사적 모임의 인원 제한을 할 때 특히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구분해서 지금은 미접종자는 18세 이전에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한데 그걸 조금 더 제한해서 미접종자는 좀 사적 모임을 제한하고 특히 이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서 사적 모임을 제한하면 좋지만 또 여러 가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이러한 활동이나 좀 작은 경제를 좀 유지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기 때문에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조금 보다 차별화된 그런 방역 전략이 접종 완료자가 늘어나면서 또 현실적으로 수용성도 늘어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74%가 1차 접종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번 달 이제 한 달 내로 이제 많은 분들이 70% 이상 접종 완료율이 예상되기 때문에 보다 좀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좀 사적 모임을 좀 허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사적 모임이 허용된다고 해도 방역 당국에서 당부하신 것처럼 앞으로 한 1, 2주 정도만 조금 더 사적 모임을 최대한 좀 자제해 주시면서 확진자 규모를 좀 낮추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보통 우리가 감염되시고 나서 한 열흘 정도 지나면은 감염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한 열흘 정도만 우리가 조금 더 사적 모임을 제한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확진자 규모를 많이 줄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또 뭐 2주 이렇게 자꾸 방역 거리두기가 조정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겠는데 좀 열흘 정도 조금 더 나도 모르게 감염이 돼서 전파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조금 더 사적 모임을 지금은 조금 더 자제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확진자가 이렇게 늘어나면 코로나 걸리시고 거기에 또 중증으로 가시는 분들 비율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걱정되는 게 그분들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럼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병상이 또 중증 병상이 마련돼 있어야 하잖아요. 지금 그 병상 여유분이 얼마나 되는지가 궁금하고 그 정도 여유로 이제 많은 분들을 잘 치료할 수 있을까?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네, 지금 특히 이제 위중증 병상을 보게 되면 한 50% 정도 여유 병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위중증으로 가실 가능성이 많은 고령층 어르신들께서 예방 접종을 하셨기 때문에 위중증 발생률이 좀 전보다는 좀 줄어들었는데 하지만 그래도 워낙 또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 최근 자료에 따르면 중증화율이 한 2.2% 정도 되는 예.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매일 3,000명씩 발생하면은 한 6, 70명씩 매일 위중증 환자가 발생되고 네. 그분들이 최소한 2, 3주 이상 입원하게 되면 그분들이 누적되면서 위중증 병상 수가 부족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확진자 규모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겠고 또 확진자가 생기시더라도 위중증화되는 것을 좀 줄이려는 노력, 특히 이제 고위험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또 보호하기 위해서 추가 접종을 해서 네. 감염 예방도 하고 또 중증화 예방 효과를 더 높이는 그런 전략들을 통해서 중증화 환자들이 생기는 걸 좀 줄이는 노력들도 같이 병행해서 우리가 병상을 예. 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제 많이 알려진 것처럼 이제 생활치료센터의 병상 부족을 좀 완화하고 또 이제 재택 치료가 좀 합리적이신 분들께는 또 재택 치료를 하시면서 격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보급이 되면 예. 생활치료센터도 좀 여유 있게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직 나이 드신 분과 고령자 분들과 그다음에 몸이 좀 안 좋으신 분들과 접종을 못 하신 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위중증 가는 걸 막기 위해서는 그분들에 대한 접종은 필수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60대 이상 중에서 한 번도 안 맞으신 분들이 아직도 100만 명이 예. 넘으신데요. 이제 이분들은 굉장히 중증화율이 높기 때문에 거의 이제 80대는 27%, 뭐 70대는 10% 이상 중증화가 되시는데 예. 특히 이제 델타 변이 때문에 더 중증화율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아직 한 번도 안 맞으신 분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접종을 맞으시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지금 문제는 이제 접종 완료를 하셨는데 또 이제 감염 예방 효과가 조금 떨어지고 그리고 중증 예방 효과는 아직 좋긴 하지만 한 80%, 90% 정도 되니까 네. 이걸 조금 더 중증화 예방 효과를 더 90% 이상으로 더 올리는 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분들께 부스터샷 접종을 통해서 지금도 사망하시는 분들의 80% 이상이 60대 이상 예. 고령층이 많으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접종자분들을 우리가 접종률을 더 높이고 그리고 이제 접종 완료하신 분들께 이제 내일 발표되는 부스터샷 접종 계획안에 따라서 네. 많은 분들께서 부스터샷 접종에 참여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부겸 총리가 이달 말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을 하겠다라는 정부의 스케줄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전환 계획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되는데 예. 위드 코로나 전환에 앞서서 확진자 발생 규모가 한 이 정도까지는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어떤 수치가 있을까요? 어떻게 좀 감당 가능하다라고 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중증화율이라든지 사망률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병상 확보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상 안에서 확진자를 발생할 우리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발생해야 되는데 예. 워낙에 위중증 발생 현황은 이제 예방 접종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고 또 연령층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확진자 수 자체보다 그 안에서 고위험군들이 얼만큼 발생하시는지 미접종자가 얼만큼 발생하시는 것이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접종자분들을 접종률을 좀 높이고 또 고위험군 그리고 이제 감염 전파를 시킬 수 있는 의료진이라든지 고위험군을 돌보시는 분이나 가족분들 이런 분들이 추가적으로 부스터샷 접종을 해서 감염 예방 효과를 높이게 되면은 확진자가 좀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중증화되는 환자 수를 좀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고 우리가 병상을 조금 더 여유 있게 운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중증화를 더 낮추는 전략을 우리가 전 국민 70% 접종 완료율 목표와 더불어서 고위험군에 대한 보완 전략을 같이 병행하는 것이 지금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방법, 예방하는 이유가 말씀하신 걸렸을 때 중증화되고 또 사망하는 걸 방지하는 게 가장 첫 번째 목적인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네, 워낙 치명률이 높기 때문에 전염력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사망률, 치명률을 줄이는 것이 가장 큰 목표고 네. 또 이제 갑자기 이제 폭증하게 되면은 병상이 부족해지고 그런 사건을 우리가 계속 1년 넘게 경험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봐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가지고 있는 의료 체계 안에서 환자를 진료할 수 있을 정도 안으로 예. 그리고 확진자, 특히 위중증 환자 발생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위중증 환자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가벼운 산소 치료를 네. 한 일주일이라도 하면은 또 좋아질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병상도 필요한데 그런 병상 같은 경우 우리 중등증 병상도 우리가 충분히 좀 확보해서 예. 좀 가벼운 폐렴이 오신 분들도 적극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수가 있겠고 예.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외래 치료 받듯이 동네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동네 병의원에 그렇게 분리된 동선과 공간이 분리된 그런 진료실을 마련하게 되면은 코로나19 이후에도 우리가 어떤 감염병이나 또 결핵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감염력이 높기 때문에 네. 또 독감이라든지 그런 환자들도 우리가 따로 구분해서 진료할 수 있는데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호흡기 전담 클리닉 같은 것도 많이 만드는 노력들도 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먹는 약 타미플루 처음에 나왔을 때 굉장히 획기적인 약이었다면서요. 지금도 물론 지금까지도요. 근데 먹는 약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약 개발 중이잖아요. 언제쯤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서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걸까요? 네, 그건 조금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임상 시험이 진행되고 있는데 네. 예를 들면은 이제 몰누피라비르라고 하는 MSD 약 같은 경우에도 임상 시험이 진행되고 있는데 적응증에 따라서 좀 연구들이 나눠져 있어서 네. 예를 들면 입원 환자를 위한 적응증, 외래치 환자를 위한 적응증, 또 예방을 위한 적응증에 따라서 임상 시험이 각각 진행되고 있는데 예. 아마 이제 입원 환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먼저 승인이 돼서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먹는 치료제는 쓰일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외래에서 이렇게 먹는 약을 승인받기에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우리가 아직 모르는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긍정적인 기대가 많이 되지만 네. 아직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백신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좀 확실한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또 좀 불확실한 것에 대한 어떤 확보 이런 노력들에 있어서는 좀 확실한 것에 보다 좀 투자를 하고 물론 네. 이제 우리가 나중에 확보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경우에 어느 선구매는 필요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쉽게 예. 약국 동네 약국에서 처방받아서 먹기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앞으로의 어떤 방역 방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확진자를 줄여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중증화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정부에서도 고위험군에 대해서 이제 부스터샷을 하겠다라고 그걸 검토해왔고 내일 이제 접종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광범위한 이런 부스터샷에 대해서 지금 미국 뭐 FDA건 CDC건 보다 좀 더 구체적인 검토와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교수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언젠가는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고위험군 그리고 특정 대상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접종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부스터 접종을 할 때 이제 충분히 안전한지 그리고 효과가 충분히 있을지 그것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가 조금 더 확보가 되면은 이제 전 국민 부스터샷이 가능할 것 같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아직 전 세계적으로 백신 보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백신 못 받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아마 내년쯤이면은 어느 정도 백신 전 세계 보급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내년쯤에는 아마도 좀 전 국민 부스터샷 접종을 할 것에 대한 준비는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지금은 이제 미국이 하는 것처럼 이제 상황에 따라서 부스터샷 접종 대상을 좀 보다 확대해서 감염 예방 효과를 조금 더 올리게 되면은 우리가 조금 더 코로나19를 통제하는 데 좀 유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해외 자료를 좀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예. 고위험군 우선 접종하고 미접종자군 또 계속 접종률을 높이고 그리고 이제 한번 맞으셨던 분들이 좀 시간이 지나면 감염 예방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부스터샷 접종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보다 일상에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예. 우리가 지금 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수능 때문에 백신 맞았고요. 18세 아래로는 아직은 접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네, 네, 그리고 임신부도 접종이 지금 안 됐고요. 근데 내일 정부가 4분기 신규 접종 대상자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12살에서 17살 사이 연령층이 포함이 되고 임신부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백신을 이제 접종한 지가 시간이 꽤 됐으니까 이들한테도 접종해도 안전성이 확보가 됐다 이렇게 판단이 됐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임신부 또 소아청소년들이 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물론 임상시험할 때보다 더 많은 소아청소년들을 접종이 이루어지고 또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한 모니터링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네. 또 각 나라에서 안전성과 이득을 충분히 평가하고 적극적으로 소아청소년에게 대해서도
접종을 권고하고 있고 또 임신부 같은 경우에도 감염되시는 경우에는 그만큼 중증화율이 높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건 뭐 해외 사례라기보다는 우리보다 먼저 또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고 또 그 각 분야의 또 전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신뢰하고 접종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일부 백신 접종의 안전성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직 그 안전성에 대한 그 어떤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도 증명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안전성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신뢰하시고 증명되지 않은 어떤 그 위험성에 대해서 불안해하실 필요 없이 좀 적극적으로 임신부나 소아청소년도 백신 접종에 참여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12세에서 17세 사이는 뭐 맞아요? 종류가요? 네, 지금 우리는 파이자를 맞게 되고요. 화이자만 맞을 수 있는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12세에서 17세는 이제 성인하고 동일한 용량으로 2회 접종을 하게 되는데 조금 용량을 낮추거나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 용량을 낮췄을 때 보다 효과가 더 유지되고 이상 반응이 적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해외에서 승인된 대로 우리나라에서 접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낮은 연령층에게도 이제 백신 접종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질 텐데 현재 교육부에서는 추석 연휴 전까지 좀 강하게 전면 등교 의지를 보였거든요. 그런데 확진자가 워낙 많고 교내 감염 사례도 지금 계속 이어지면서 과연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교육부가 목표로 삼은 거는 10월 전면 등교거든요.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좀 상황이 조금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예방 접종률이 증가하고 지역사회 감염 위험이 좀 줄어들고 이제 학교 방역을 좀 철저히 그동안 많은 분들이 노력하셔서 그동안 이제 학교 감염 위험이 높지는 않았는데 워낙 이제 접종 전염력이 높은 델타 변이의 유행 그리고 추석 연휴 이후에 또 이제 지역사회 감염 확산세 때문에 지금 이제 등교한 학생들 중에서 좀 본의 아니게 잠복기에 있는 학생들이 등교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향후 1, 2주 정도는 유행 차단세를 좀 보면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는 학생들은 좀 등교를 자제하고 PCR 검사를 받는다든지 밀집도를 좀 낮춰서 좀 발생 현황을 좀 모니터링한 다음에 등교 수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지금은 좀 한시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 또 이제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은 그만큼 또 상대적으로 좀 안전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전면 등교는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지대 서울백병원 김경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